안녕하세요. 마음클래스 이강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장 후반대까지 보면은 오랜만에 좀 반가운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시장의 급락이 너무나 좀 빠르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미증시 대비해서 하락의 깊이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수 하락이 최근 일주일 동안에 마이너스 7% 이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한 위축감은 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볼링공이 떨어지더라도 마냥 그대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뭐 한 번쯤은 바닥을 튕겨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이 그렇게 튀어 오른다라면은 이제는 점차 바닥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 좀 바닥을 좀 찾았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마감 클래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전체적인 내용들 텍스트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수의 반등이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거는 외국인 기관에 대한 수급은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진 않았다는 것인데, 다만 주요 기업들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반등이 좀 안정화하는 모습들 보여주었는데요. 우선은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축으로 해서 시장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아침에 출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시초가 때문에 덜컥 겁을 먹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그 시작이 가장 최저점으로 출발해서 자후반대까지는 오히려 플러스 전환까지도 나와줬습니다. 자, 우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지수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지수는 현재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하락 깊이가 상당히 깊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초가 위치가 거의 최저점을 만들면서 반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마침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만은 하루 캔들에 대한 크기를 보면은 장대 양봉이라고 보일 만큼 큰 반등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반등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들어냈는데 우선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어제는 시장이 꽉 찬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봉에서 봤을 때 이 주가 추세 이탈이 상당히 빨라 보였는데 제가 지적을 해드렸던 거는 코스피의 이 박스권 밴드를 지켜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박스권에 대한 상단 하단에 대해서 중심 가격까지 이런 하단만 지켜진다라면은 주봉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다. 주중에 반등을 노려야 되는 한 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급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조급할 것도 없는 시장이기도 한데, 자, 우선은 이와 같은 중요한 지표의 중심선을 지켰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저점이 지켜진다라면은 조금은 바란다라면은 이전에 3월 3주차 때 일어났던 이와 같은 저점 인식이 돼서 반등할 수 있는, 사실 시장에 대한 배경은요,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무역 협상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세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와 같은 추세를 만들었던 가장 큰 요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요, 한 번에 보면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마감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었고요. 일단 출발이 마이너스 3%대 출발을 해서 지금은 보합권까지 3%대의 장대 양봉이 연출되었습니다. 분봉을 보시면은 이와 같은 하락이 사실은 일시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일시적인 흐름들 이후에 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상당히 주가에 힘을 실어주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특히 또 SK하이닉스는 플러스권까지 보여주었는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기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 시장을 모두 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코스피의 이 장중 모습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의 전체적인 업종의 동행인데요. 일단은 이 오전장만 하더라도 양 지수의 모든 업종들이 플러스권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일단 종가까지 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시장 기조가 그래도 대사라는 모습들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한마디를 좀 거둔다라면요, 지수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종목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지수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종목 장사가 연출되었습니다. 왼쪽에 도표를 보시면은 대형주 지수 차트보다 중소형주 지수 차트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중에 코스피의 주도를 해서 시장 안정화가 나고 난 다음에 코스닥의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만약에 오늘의 양봉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준다.
물론 큰 등락은 보이지 않더라도 유지를 해준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이 브레이크 또 안정화 작업으로 해서 종목 장세가 더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코스닥에 대한 지수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쪽에서는 시장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탄탄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코스닥의 수급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외국인의 포지션이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1,000억대 매수를 보여줬는데요. 우선 외국인들이 어떤 섹터로 찾아왔느냐.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심을 잘 잡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 이 외국인이 찾아든 종목들을 보니까 대부분 IT 섹터의 종목들을 좀 많이 담아냈습니다. 보시면은 제조업 차트, IT 하드웨어, IT 종합, 반도체, IT 부품, 일반적인 전기전자까지 해서 IT 섹터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찾아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공포는 있지만 이 공포가 안정화된다라면은 IT를 먼저 찾을 것이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이 파운드리 포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기후 변화를 만들기도 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안정화를 거치는 가운데 어떤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고르게 동반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유난히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하게 연출되었죠. 우선은 제재 효력 정지에 대한 승소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 주가 정상화가 조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힘도 상당히 큰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전체적인 업종들 내에서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금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 보여주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내용들을 보시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선전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밖에 눈에 띄는 업종은 단연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자,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개별적인 호재가 나와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 모습들은 코스닥의 시장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코스닥의 이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았고요. 오늘 전체 상승률의 종목들을 보았을 때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나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선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일단 장 후반대까지 해서 이 상승률 상위에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우선은 이 바이오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깊이가 상당히 깊었었죠. 하락 깊이가 상당히 컸었고 주요 기업들의 악재가 많았었는데 우선은 주요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다른 종목들에 대한 전체적인 업황 개선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바닥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하여금 시장에 대한 악재가 좀 소멸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움직임은요. 사실 지수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IT라든지 자동차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발짝 더 뒤에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5월 말부터 6월 달에 나올 수 있는 국제 암학회에서 좀 빛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효과가 있었지만은 내일 장에서는 바이오 섹터보다는 다른 쪽. 만약에 바이오가 움직이더라도 전체적인 동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 참고사항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 연속적인 특징 종목으로 좀 이슈가 되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현물 시장에 대한 위기가 있다 보니까 대체 투자로 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이 시장이 조금 더 다시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선전이 좀 되었었고요. 오늘 장중에는 SCI 평가 정보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상승세의 모습들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음봉이 연출되었지만은 어제 오늘 해서 상승폭이 대략 한 50% 움직임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우리기술투자까지도 등락을 보였다는 점 참고사항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900만 원이 돌파했다는 비트코인 소식이었고요. 근데 의미적으로 1000만 원 돌파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어서 오늘과 같이 등락이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혹은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은 유지되지 않을까.
내일장에서도 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이슈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내일장에 대한 준비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아무래도 오늘은 빨간불을 켜면서 지수의 반등이 아주 반가웠지만 완벽하게 안심을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수 자체가 1위 1비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올랐다가 내일 빠지고, 오늘 악재가 나와서도 내일은 조금은 위로해주고,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반복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지수가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안정화되는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 기간은 뭔가 퐁당퐁당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지수에 대한 이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지수를 연관되는 경기 민감주 섹터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지수가 완벽하게 안정화될 때까지 종목 장세로 보셔야 됩니다. 개별적인 이슈 모멘텀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과 같이 지수 이탈이 등락은 크지 않더라도 이탈이 없다라면요, 종목 장세로 간다.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시장에 대한 이슈를 빠르게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수에 대한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요, 역시나 지수에 대한 관점은 IT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IT가 힘들었던 거는요, 경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섹터이고 지수에 대한 움직임이 둔했을 때 가장 먼저 선방이 되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안정화된다면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IT다. 지금 사실 시장에 대한 환경은 상당히 좋거든요. 삼성이 투자되는 부분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어요. 새로운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IT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개별적인 뉴스를 좀 제가 또 발치를 한다면은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축소 전략이 어제 오늘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보조금을 확실히 인하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경쟁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전기차 2차전지 관련된 종목도 브레이크 잘 잡았으니까요. 내일장에서는 2차전지 관련된 뉴스가 발동이 되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